안녕하십니까. 송옥군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뒷담화 11월 13일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그동안 상당히 잠잠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치를 때 가출소동을 일으키고 몇 차례 축출될 움직임을 보인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상당히 큰 부담을 줬습니다. 본인이 10년 전에 호가호위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성접대를 받은 것, 그 여파로 윤리 징계를 당하고 결국은 사실상 퇴출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잠잠했습니다. 저는 이준석 효과가 이제 완전히 소멸이 돼서 정가에서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이준석을 다시 전면에 등장시킨 인물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죠. 사면 운운하면서 이준석에게 마치 액을 하다시피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고, 심지어 부산까지 내려가서 강연하는 데 내려가서 조롱을 당하고 영어로 연설을 하면서 영어로 응대를 하면서 망신을 의도적으로 주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그럼에도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이준석에 대한 구애 메시지를 보내니 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여기도 미약하지만은 이름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이준석이 기고만장하게 하는, 그렇게 좀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죠. 그렇게 되니 또다시 이준석이 치기인지 관계인지 모를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거의 무차별적으로 지금 여권 내부를 향해서 도발을 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아버지뻘 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모욕을 준 것은 물론이고, 역시 아버지뻘 되는 안철수 의원과 식당에서 안철수 씨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본인이 대구에 출마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나쁜 놈과 붙겠다, 대구 국회의원 12명을 전부 다 앉아서 밥만 먹는 비만 고양이 이렇게 조롱하고 야유하고, 모든 이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도 좀 비난을 퍼붓고 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공격도 지금 재개를 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이준석이 지금 언행이 다시 난폭한 언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신당을 만들겠다, 대구에 출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양두구역 발언을,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발언을 한 수에 못지않게 지금 그리고 그때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을 상기시킬 정도의 이 소동을 여권 안에서 벌이고 있는데, 어제 오늘만 해도 무슨 자기가 탈당을 하면은 동료 의원들이 따라 나올 현역 의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마 허은하 의원 한 명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정치권 문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전부터 해왔죠.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무슨 경선 절차는 정시간에 떠난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또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이러면서 윤석열이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 거야 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난 지구를 떠날 거야,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정진석 국회 전 부의장을 비롯해서 정치권 원로들과도, 그전에는 손학규와도 서슴없이 싸우는 그런 기질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준석의 기질에,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준석이 저렇게 하는 건 정말 본인이 치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뭔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틀이 하나 있습니다. 틀. 뭐냐면은, 국제 정치 이론 중에서
영어로 매더맨 세어리 아니면은 매더맨 스트레이티지 이런 게 있습니다. 매더맨 미친 사람이죠. 광인.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광인 이론, 미친 사람 아니면은 미치광이 전략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정식으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미치광이 그러니까 비속어가 아니고 매드맨이니까 미치광이 전략, 미치광이 이론인데 이게 국제 정치 이론입니다. 뭐냐면은 서로 이 협상을 하면서 밀고 당기기 협상을 하면서 협상 상대방에게 내가 미친 사람이다, 광인이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시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상대방 쪽에서 건들면 손해다, 저 사람은 건들면 손해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 많은 것을 협상해서 유리하게 얻어낸다는 거죠. 내가 미치광인데 폭발하기 전에 많은 것을 나에게 줘. 그렇게 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입니다.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 월남전 때 닉선 대통령 정부가 베트남 전쟁을 조기에 종결을 시키려고 하도 오래 시간이 그러니까 종결을 시키려고 핵을 우리가 쓸 수 있다. 핵전쟁 공포심을 막 심어주는 거죠. 마치 미치광이처럼 핵도 우리가 쏘는 거 불사할 거야. 대량 살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썼는데 그때 이것을 기획한 사람이 헨리 키신저입니다.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 그러니 소련을 겨냥을 한 것이죠. 우리가 베트남이 빨리 우리와 휴전 협상을 맺지 않고 계속 버티면은 우리가 핵을 쏠 거야. 미국이 핵을 쏠 거야. 그러면은 상대방에는 그때는 빅2, 소련과 빅2니까는 소련 쪽에서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련 쪽에서 그 월맹군을 설득을 해서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그 전략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이 핵공포였고 그것이 지금 국제 그 정치 이론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매드맨 시어리, 미치광이 전략. 자, 이것을 사용을 절개했던 게 그 이후에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계속 벼랑 끝 전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핵을 마치 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이 제재 같은 것을 풀기 위해서 더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만만치 않게 대응을 했던 게 바로 트럼프죠. 트럼프도 같이 미치광이 전략을 썼죠. 그때 김정은 트럼프 기억나실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핵 폭탄을 누르는 버튼이 있다. 김정은 이야기하니 트럼프는 나에게 더 큰 것이 있다. 이러면서 그때 미치광이 대 미치광이의 대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서로 전략이죠.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뺏어내려는. 자, 그래서 그런 전략이 국제적으로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주로 독재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과거에 쿠바나 아니면은 여러 요르단, 후세인, 이라크의 후세인, 여러 독재자들이 이런 미치광이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국내 정치 전략으로 미치광이 전략이 도입이 되고 있다. 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자, 이준석이 지금 대표적으로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준석이 노리는 건 뭐냐? 지금 현재 단계에서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이유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본인이 무슨 신당을 만들어서 나간다, 대구에 출마를 한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에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의 비명계와도 같이 할 수 있다, 강주에도 우리가 진출을 할 것이다, 호남도 진출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 윤석열 정부, 그리고 현재 여권, 안철수, 중진들, 친윤 인사들, 여기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마치 미치광이처럼 공격을 하는 것은 노리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냥 미치광이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이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상대방에서 뭔가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준석이 수권 정당을 창당하겠다, 모두 불가능한 것인데, 모두 불가능하고 이것들이 자기 정치, 이준석이 나중에 계속 정치를 할 거라면 자기 정치의 앞날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기 정치에 도움이 되려면 본인도 대통령까지 꿈꾸겠죠. 그러면은 큰 정당 안에 있으면서 하는 것이 자기에겐 유리한 것이지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나가서 정당을 만들어서 일정 세력을 유지를 한다. 얼마 전에 본인이 대구에 가면은 그때 김종필 자민련이 거기서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대구에서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마치 자기를 김종필급으로 이렇게 막 올리고 하는 것도 이것도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하면서
모두 불가능하고 자기 정치 앞날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걸 본인이 잘 압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고 나가서 뭐 따로 살림을 차리고 하면은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잘 알죠. 정치권에서 10여 년 동안 낭인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걸 다 아는 겁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김무성과 유승민 따라서 나가서 바른정당 만들었지만은 결국 뭐 탄핵에는 자기들이 그 협조를 해줬지만 민주당 쪽에 협조를 해줬지만은 계속 배신자 프레임에 지켜서 그 다음에 김무성이든 유승민이든 지금 정치를 사실상 접은 상황까지 갔죠.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지금 여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슬그머니 한교안 대표 체제에서 지분을 요구하면서 들어왔죠. 뭐 그때 총선 앞두고 대통합 한다고. 그래서 그런 한계를 다 알기 때문에 이준석은 실제로 그럴 만한 배짱도 없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다만 이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해서 현재 여권으로부터 윤석열 정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 전략이라는 분석이 아마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여의도의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것은 뭔가 얻어내려는 것이다. 그게 뭐냐? 뭐 하태경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 거 있죠. 뭐 선대위원장, 뭐 크게는 선대위원장,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그리고 아니면은 서울을 책임지는 서울 지역 뭐 총괄 뭐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지분을 가지고 지분을 달라고 할 것이다. 공천에서 뭐 몇십 명. 그때 30% 공천 지분을 요청을 했죠. 유승민이 다시 들어와서 그 한교안 대표에게. 그래서 그런 지분을 확보를 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나중에 뭐 이준석계를 만든다든가 지금 자기를 따라다니는 뭐 천하람이나 허은하나 뭐 김웅이나 하태경이나 이런 사람한테 뭐 공천을 줘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는 이 총선에서 뭐 이기면은 자기 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면은 또 뭔가 또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면 되죠. 자, 그런 전략을 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진짜 목적입니다. 선대위원장급 역할을 하고 자기는 이제 비례대표로 이미 3번이나 떨어진 거기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3번이나 떨어진 노은병에는 이제 더 이상 나가기 싫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대표로 자기는 나가서 편하게 금배지를 달고 그 대신에 선대위원장 같은 것을 선대위원장급을 맡아서 자기 지분을 또 노리고 이게 지금 이준석의 속마음이다. 미치광이 짓을 더 많이 할수록 얻는 게 더 많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미치광이 이론이 이준석이 그 전략이 광인 전략이 이준석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 쪽, 뭐 이걸 이준석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송영길 이 사람들의 미치광이 전략이 계속 구사가 되고 있죠. 이재명은 본인이 지금 구속 위기에 몰리니까는 갑자기 뭐 단식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막 외치고 개딸들을 동원해서 막 난동을 일으키고 이게 바로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정말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미친 듯이 보이면서 다른 걸 얻기 위한 거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구속 안 되는 걸 얻기 위한 거죠. 송영길은 최근에 그 돈봉투 사건의 송영길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거의 뭐 욕설까지 하면서 도발을 합니다. 이게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미치광이 전략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 미치광이 전략이 국제 정치에서 통용이 되는데 이게 국내 정치에서도 먹힐까? 이건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국내 정치에서는 매를 더 버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이준석은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워낙 그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가 이준석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요한이 중간에서 그렇게 해봤자 이준석에게 돌아갈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립이 될 테고 지금은 워낙 이 미치광이 전략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비명계, 민주당이 비명계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의힘 비윤석열계 중에서도 이준석에 대해서는 혀를 차는, 끌끌 차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준석은 이런 미치광이 전략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없는 것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본인이 고립화되고 있다. 그 대신 조만간 성접대와 관련한 무고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총선 출마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조사실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도
지금 미치광이 전략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를 탄핵을 하면서까지,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을 하면서까지, 탄핵을 추진하면서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결국은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건으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16일 이후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치광이 전략이 역풍을 맞는 것이죠. 송영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하지만 이미 돈봉투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죠. 조만간 줄줄이 소환이 될 거고, 그 마지막에 그 송영길도 검찰의 소환을 받아서 구속 기로에서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미치광이 전략이 국제 정치에서는 통용이 됐는지 몰라도 국내 정치에서는 전혀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은 뭔가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을 오히려 올가미를 세우는, 본인에게 족쇄를 스스로 세우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